네, 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뭐 멀리서 저희가 왔는데 뭐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코로나가 이렇게 좀 심해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이제 신청하신다고 했었었는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신 분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아까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하는데 부럽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어, 저처럼 이제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닷가 사는 사람들 되게 동경하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걸어오셨다고 하니까 되게 뭔가 모르게 부럽고 막 뭔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 2시간 동안 시민 강좌인데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제가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딱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학위 따려고 여기 진짜로 대학이라고 해서 학위 따려고 오신 분들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여기에서는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업을 직접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오셨을 수 있고,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몇 분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실무자분들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셔가지고 얼마 좋습니까? 이런 자리가 또 있다고 하니까 공단에서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같이 듣고 계시니까 이따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들하고 좀 이 네트워크도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뭐 김재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사회적 경제 강의를 전국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할 겁니다. 저는 원래는 이제 광고회사 출신의 마케팅 했던 사람인데요. 영리기업에 있다가 제가 30대 초반에 좀 좋은 일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영리기업 막 광고, 그러니까 저 엄청 열심히 일했었는데 좀 세상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좀 들었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때 제가 관심 가졌던 게 환경, 친환경,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자선 활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이 나왔습니다.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고 비영리 단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게 됐고 거기가 이제 제 비영리 활동, 공익 활동의 첫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1호가 아름다운 가게예요. 그러니까 제가 뭣도 모르고 간 데가 사회적 기업이 나중에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좀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일을 제가 오랫동안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경험을 가지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공직에도 잠깐 있다가 지금은 나와서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 내용에 대해서 뭐 역사를 A부터 Z까지 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뭐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뭐 조선시대 이전부터 뭐 여러분들 향학 둘에 여러분들 제주도에서는 순우름이라는 내용으로 좀 이야기하죠. 이런 뭐, 뭐 문화랄까 아니면 제도랄까 아니면 그런 뭐 이 마을 간의 협동 협력 연대 이런 이 전통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사회적 경제 시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여러분들 혹시 자활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활 사업이라고. 사실은 자활 사업도 그 이전에 공공근로 나이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뭐 잡초라도 뽑고 그러면 이제 일당이라도 주는 공공근로 제도라는 거 혹시 참여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쭉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래도 근로에 취약하신 분들이 뭔가를 한번 해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활 사업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이걸 이제 시초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제 그 사회적 경제가 본격적으로 간 것은 2007년 10월 달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게 이렇게 통과되면서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불려진 게 2007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실제 10몇 년 된 거예요. 얼마 안 됐습니다. 물론 자활기업의 역사는 더 깁니다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고 많이 아는 협동조합이 2012년 12월 달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이 내용 역사를 가진 뭐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하는 데 따라서는 뭐 조선시대까지 펼치면 엄청 긴 거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쩌다 보니 그 법안 발의부터 참여를 했고요. 법 만들 때부터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 1호에서 근무를 했었고, 또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사회적 경제 관련된 5만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재밌는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쪽에서 저를 세 군데에서 많이 만나요. 이렇게 강의 때문에 만나고, 하나는 멘토링 컨설팅, 그러니까 본인분들께서 뭔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 제가 이렇게 코칭해 주는 거에서 만나고, 세 번째가 재밌는데 심사위원석에서 저를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렇게 전국 단위 뭐 사회적 경제 뭐 심사 같은 거 할 때 꼭 심사위원회 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아마 나중에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가깝다. 그래서 잘 받아 적어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뭐 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 정도만 오늘 제가 이야기를 풀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사회적 경제를 뭐 그래도 사회적 경제 이해라고 지금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회적 기업 법도 있고 협동조합 법도 있는데 사회적 경제 법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대신 2014년부터 2014년도에 한 번, 2016년도에 또 한 번, 2020년 작년에 한 번 계속 법은 발의해 놨어요. 근데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회적 경제가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그 법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회적 경제란 뚜루루루 해가지고 경제적 활동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요 앞쪽은 쭉 해가지고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이걸 뭐라고 하냐,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 이렇게 하고, 쭉 해가서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를 바탕으로, 이건 운영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제적 활동,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아까 여기 와가지고 요 위에 짬뽕집 있더라고요. 그래서 짬뽕 먹고 왔어요, 점심을. 예, 사회적 경제는 다분히 짬뽕 경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일, 사회적 목적이라는 좋은 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돈까지 버는, 그러니까 뭐 이걸 영어 표현으로 하면 하이브리드다.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짬뽕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통은 이제 일반 기업은 돈만 벌든지 또 비영리 단체 사회복지는 좋은 일만 하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조직, 이런 것을 사회적 경제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사회적 경제는요, 일반 회사하고 뭐가 다르냐면 좋은 일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좋은 일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 기업들하고 다른 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가면 일반 협동조합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좋지만 어찌됐든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에 되려면 사회적 목적이라고 하는 공익 목적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을 차리는 건 왜 차립니까? 돈 벌려고. 그렇죠. 돈 벌려고.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특히 이제 투자 많이 한 사람, 여기에다가 돈 많이 낸 사람이 많이 가져가려고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회적 경제는 조직을 세울 때부터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회 문제 또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서귀포에도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이런 사회 문제, 이런 지역 문제를 해결하리라 라고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혹시나 서귀포에 도대체, 내가 살고 있는 서귀포에 도대체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가, 이걸 아까 제가 그랬죠.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라는 게 있다고. 여기에서 이렇게 사례집을 다 발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지금 그 국장님도 와 계세요. 여기 그 센터의 국장님께서도 와 계시니까 이거 그 센터 한번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있는지 좀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이거 한번 꼭 나중에 보세요. 아까 쓱 봤더니 쇠속학 거기도 뭐 협동조합도 있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거기도 있고 여기저기 많더만요. 보시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게 일반 기업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사회적 목적, 좋은 일 하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영리 사회복지도 많아요. 심지어는 정부나 지자체도 합니다. 여기 연금공단도 공공기관처럼 그런 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런 데하고 다른 데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기업적 속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돈을 안 벌면 인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돼요. 여기서 돈 버는 거에는 두 가지 제외. 어떤 건 제외하냐면 기부금 받는 거 제외. 기부금은 매출로 안 쳐줘요. 여기 사회적 경제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으로는 쳐주는데 인증을 받을 때 매출이 뭐 전체 노무비의 50% 이상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매출로는 안 쳐줘요. 두 번째는 안 쳐주는 건 정부 보조금. 정부 보조금 받는 것도 안 쳐줍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해서 얻는 수입, 이걸 이제 매출로 쳐주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사회적 경제를 뭐라고 불렀냐면 얼굴 있는 자본주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즉 돈을 벌어. 근데 돈 벌려고 그냥 막 환경 박살내고 막 사람 사기치고 이런 거 안 하고 좋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그걸 얼굴 있는 자본주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멋있는 표현이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사회적 경제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까지는 다들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아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 소장님, 뭐 좋은 이야기인데 내 친구가 협동조합 하는데 솔직히 그 협동조합은 뭐 좋은 일 하려고 세운 것도 아니고 돈은 벌어.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조합원들끼리 다섯 명이 자기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돈 버는 일 하지 좋은 일 안 하던데? 근데 협동조합이라고 사회적 경제 하던데?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진짜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협동조합에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격이에요. 즉 말 그대로 돈 버는 법인격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회적 경제냐? 야, 김 소장 아까 네가 이야기한 거하고 다르지 않냐? 사회적 목적도 추구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돈만 벌고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어떻게 사회적 경제냐? 이유가 있어요. 아래 세 개 때문에 그래요. 요 아래 세 개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은 비록 사회적 목적을 굳이 세게 추구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적 경제에 포함시켜 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부르는, 아까 얼굴 있는 자본주의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 돈 중심의 경제가 아니고 사람 중심 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회사 많이들 아시죠? 다. 주식회사는 한 사람이 주식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대표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 그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주주총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주식이 많이 가진 사람은 의사결정도 많이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3명이 주주예요. 3명이 주주인데 우리 선생님은 10%를 가졌고 우리 선생님은 39%를 가졌고 제가 51%를 가졌어요. 그러면 제 마음대로 이 회사 할 수 있습니다. 왜? 두 분 합쳐봤자 저를 못 이겨요. 의사결정에서 과반수가 넘어버려요, 제가. 그러면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제 회사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식회사가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나쁜 점이기도 해요. 왜? 자본이 있으면 무조건 모든 의사결정과 소유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냐?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소유라고 하는 지배 구조나 소유 구조가 민주적일 것을 딱 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협동조합 만들려면 5명이 모여서 해야 됩니다. 4명도 안 돼요. 5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 돼요. 넘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5명이 모일 때 반드시 돈을 내야 돼요. 출자금이란 걸 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사업하려면 자본금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근데 얼마를 내는지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제가 경기도 어디 가보니까 달랑 3만 원씩 내가지고 사업한다고 5명이 내봤자 자본금이 15만 원이던데 그래가지고 사업이 될까 싶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5명이 출자금, 자본금을 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전체 자본금의 30% 이상을 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즉 아무래도 우리나라 일을 하다 보면 돈 많이 낸 사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많이 낸 사람이 자기 것이냐 하는 게 있죠. 실제 그 말도 맞고, 근데 협동조합은 아예 그런 걸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사람이 30% 이상의 출자금을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소유 구조를 가져라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운영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할 때는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몇 표를 찍으세요? 선거하러 가셔가지고 몇 표를 찍으세요? 한 사람당 한 표밖에는 못 찍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우리 선생님 돈 많으세요? 딱 얼굴 봐도 돈 많아 보이시는데 아니신가요? 우리 선생님은 돈 많으시니까 저보다는, 그 다음에 인품도 있어 보이시고 저보다는, 그러시니까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저는 한 표를 주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5표를 줘야 정상 아닌가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되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는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 수가 많으면 의사결정 수도 많아요. 투표 수가 많은 거예요. 주식을 제가 51%를 갖고 있으면 51%의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과반수가 넘어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식회사는 1주 1표, 주식 하나당 1표 개념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뭐예요? 돈이죠.
돈을 내가 많이 내면 낼수록 내가 의사결정권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 문장이 협동조합을 정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 먼저 났지. 사람이 중요하지. 돈 많다고 무조건 의사결정 다 할 수 있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는 게 마치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고 대통령 선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근데 이제 이게 얼핏 보면 좋아 보이죠 또. 근데 실제 이제 협동조합 하신 분들은 1인 1표니까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협동해야 되는 개념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워요. 협동조합은 좀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협동조합 분들이 처음에는 우리는 저 협동의 정신, 1인 1표의 정신이 좋아서 세웠다 했다가 나중에 너무 시끄럽다. 차라리 주식회사 할 걸, 내 마음대로 할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겁니다. 뭐 세상에 다 좋고 다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윤리적 운영까지 합쳐가지고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하느냐? 사회적 경제 원리에서 운영의 사회성 이렇게 부릅니다. 운영을 사회적으로 하는 것, 이런 내용을 크게 보면 그래서 세 가지 내용을 사회적 경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째, 좋은 일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돈을 벌더라. 세 번째, 운영을 사회적으로 하더라. 이게 사회적 경제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냥 이게 다예요. 정말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복잡할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을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대학 교수만큼 이해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밌는 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 다 보이세요? 여기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본 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 이건 처음 들어본 것 같다.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 같으세요? 없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다 들어보셨다고요? 저는 제가 썼지만 여러분은 농어촌 공동체 회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건 재밌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에 저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저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거예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지금 보여지는 모든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회적 경제에 속한 조직이라고 표현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경제 안에 저렇게 다양한 종류의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영농조합 또 들어갈. 그 다음에 여기 서귀포에도 생협이 있나요? 소비자 생협이 있나요? 그것도 들어갑니다. 한살림 아이쿱 생협 이런 것들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GDP가 있잖아요. 경제 총생산. 여기에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일까요? 마치 제가 준비한 선물은 없고 이따 공단에서 좀 주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질러놓고 보자.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 몇 프로? 자,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몇 프로? 50%? 50% 정도 사회적 경제가 되면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안 해요. 굳이 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요? 5%. 5%도 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그냥 찍어봐요. 그냥 3%. 우선 우리 선생님한테 뭘 드려야겠습니다. 재밌는 건 학자들에 따라서 0.2%에서 3%까지로 봅니다. 근데 이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우리나라 GDP가 엄청 큽니다. 수십조, 수수백조예요.
그 중에 1%만 해도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몇 조 단위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간단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3%가 넘어가려면 여기를 집어넣으면 3%가 넘어가고 여기를 빼면 확 줄어들어요. 어딜까요? 농협이요. 농협을 집어넣으면 농협이 워낙 크잖아요. 농협이나 축협을 집어넣는 순간 확 올라가 버리고 수협도 포함될 거예요. 수협도 있습니다. 농협, 축협, 수협을 집어넣으면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 버리고 얘들을 빼면 확 줄어요. 빼면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어넣으면 한 3%가 약간 넘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아까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 집어넣는다. 근데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에서 은행 업무 처리하는 것은 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무 이제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고 그러니까 빼는 거예요. 수협도 마찬가지. 근데 재밌는 건 같은 은행인데 신용협동조합이 있다는 거 아시죠? 신협. 걔는 또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얘는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이건 뭐가 맞는지는 없어요. 그냥 넣었다 뺐다 하는 거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으니까 아직 법은 아니죠. 근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솔직하게 사회적 경제 내가 그냥 시민 강좌라고 해서 온 것보다도 시민대학이라고 해서 온 것보다도 내가 사회적 경제라는 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그 주제를 하니까 왔다. 손 들어보세요. 에이 설마 아이 열심히 들으시는데 진짜로 그 관심 없는데 오셨어요? 예, 있으신데 서귀포 분들이 좀 이렇게 반응을 별로 안 하시네. 예. 제가 가보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도 제가 강의를 이제 은퇴를 앞둔 공무원분들 공로연수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제가 몇 번 강의를 갔었어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한 7, 8년 전에 갔을 때는요 100명 정도 모아놓고 강의를 하면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명이나 들까 말까 했어요. 예, 지금은 거의 20명 가까이 됩니다. 진짜입니다.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많이 들어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사실은 교장 선생님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대요. 교장 선생님 말고 친구들하고 자기는 바이올린 하는데 음악을 같이 이제 연주단처럼 좀 대여섯 명이 모여서 연주단처럼 자기들 나름대로 동아리처럼 구성을 해서 쉬는 날 교회 같은 데서도 연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꽤 그래도 제법 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가끔 어디에서 돈을 줄 테니까 와서 좀 연주를 해달라. 어디 이제 행사 같은데 축제 같은데 아까 보니까 쇠속각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와서 좀 해달라 라고 하면 거마비라고 하죠. 좀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은퇴 이후에도 그렇게 좀 친구들하고 살려고 했는데 요 근래는 사회적 경제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지금은 못하죠. 겸임 때문에. 그러니까 은퇴하자마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어디서 들어보니까 협동조합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좋다라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또 마을기업이라고 이런 거 있다고 이걸 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더라.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이 요새 비영리 뭐 이쪽보다는 소셜 벤처 뭐 이런 거, 벤처 회사인데 사회적 벤처 회사라고 부르는 소셜 벤처라는 거에도 관심을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친구분들이 만약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야, 이거 해, 이게 좋아 라고 대답해 주신다면, 자, 1번 사회적 기업이 좋을 것 같다, 2번 협동조합이 좋을 것 같다, 3번 소셜벤처가 좋을 것 같다. 자, 셋 중에 하나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찍어보세요. 아니면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 자, 협동조합이 좋은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협동조합. 우리 선생님은 협동조합.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 나은 것 같다. 우리 선생님, 소셜벤처다. 의외로 소셜벤처가 많으시네요. 뭔가 좀 영어로 표현하니까 좀 있어 보인가요?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게 사회적 경제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존재합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따라서 주무 관청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생협은 소비자 생협 있죠. 그건 너무 어이없게도 공정거래위원회예요. 뭐 진짜예요.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왜 헷갈리시냐?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강좌를 들으시고 나중에 친구분들이 야, 사회적 경제 너 뭐 어디서 들었다며, 야, 아까처럼 질문을 하면 딱 정리를 해. 그건 나한테 맡겨. 내가 들어봤다. 야, 네 이야기가 틀렸어. 딱 하면서 딱 정리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이요, 사실은요, 이 질문이 심지어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시는 실무자들 또는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틀립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확히 한번 알아보시고, 특히 이제 지역에서 같이 계시는 분들이 혹시나 질문하시면 대답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답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질문이 잘못됐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여기서부터는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니 사회적 경제니 이런 것들을 혹시나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는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개인 사업자로 해도 되지만 개인 사업자는 사회적 경제에서 안 쳐줘요.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회사를 설립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사를 설립한다는 표현을 뭘 설립하는 거냐? 법인격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인격에는 크게 보면 영리법인격과 비영리법인격이 있어요. 자, 조금 어려워지는데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신다. 그게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사업을 하신다.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법인을 세워야 된다. 그럴 때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이 법인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조금 분류해 보면 세 가지 법인이 있어요. 첫째, 상법상 회사.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두 번째는 비영리 사단법인, 비영리 재단법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 비영리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게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도 비영리 법인격에 속합니다. 비영리 법인. 세 번째가 방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협동조합법인이에요.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설립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회사를 설립해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세 가지의 종류의 회사 중에 하나를 설립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아까 제 질문이 뭐였어요? 협동조합이 좋습니까? 사회적 기업이 좋을까요? 였잖아요. 이게 질문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자, 사회적 기업,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던 것 중에 중소기업이 있죠.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여성 친화기업, 가족기업, 가족 친화 경영기업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법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은 아실 것 같아요. KS 마크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 정확히 표현하셨어요. 국가에서 인증해주는 국가 기술 인증이라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주부분들은 더 잘 아실 건데 햇섭 마크가 뭔지 아세요? 햇섭. 음식 살 때 햇섭 마크라고 있어요. 이왕이면 그거 사세요. 왜? 식품 안전한 내용이다라는, 안전하게 식품이 생산됐다라는 마크입니다. 이것도 국가에서 지정해줘요. 이런 거하고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건 같아요. 뭐냐면 인증 마크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가 큰 차이점이 있느냐? 회사를 설립하라고 처음에 사업을 하실 때 회사를 설립하세요 할 때는 법인격을 설립한다는 거고요. 이미 설립한 내용에 대해서 인증 마크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달라요. 이 두 가지를 헷갈려 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법인격을 세우라고 할까요? 사회적 경제 쪽에 사업을 하시려면 이유가 있어요. 행정하고 세무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인격을 세우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뭘까요? 마을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은 인증 마크예요. 아까 KS 마크처럼. 왜 이 마크를 줄까요? 지원해 주려고요. 그래서 이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지원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이런 인증 마크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회적 경제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요 중에 하나를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요건을 맞춰갖고 요 인증 마크를 지정받거나 등록받거나 인증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 솔직히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 두 개를 헷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내가 이번에 말이야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설립했어. 아시네요, 금방. 이 말이 틀렸다는 걸 아시겠죠? 사회적 기업은 설립할 수 없어요. 인증받는 겁니다. 먼저 주식회사 같은 걸 하나 세워가지고 운영하다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거예요. 요걸 헷갈려요. 이걸 진짜 많이들 헷갈립니다.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도 헷갈립니다. 이걸 헷갈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일을 생겨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이해가 쉽도록 계급하고 훈장으로 해놓을게요. 여러분들 계급은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계급을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소위이면서 병장인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게 가능해요? 없죠? 우리가 부장이면서 대리인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뭔 소리냐면 저쪽은 계급은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없어요. 즉 아까 이 계급이 뭐하고 비슷하냐? 요 법인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이 중에 하나만 설립하셔야 됩니다.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주식회사면 주식회사 딱 하나만 설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설립할 수는 없어요. 이쪽은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요쪽은 인증 마크라고 했죠. 요건 재밌는 게 훈장하고 좀 비슷해요. 성격이. 뭐냐면 훈장은 어떤 계급만 받을 수 있어요? 무공훈장. 병장만 받을 수 있어요? 소령만 받을 수 있어요? 중장만 받을 수 있어요? 계급에 상관없이 받죠. 어떤 때요? 그렇죠. 무공을 세웠을 때. 무공을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주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딱 인증제도하고 똑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 마크를 여러분들 그냥 주지 않아요. 요건을 갖추어서 심사해서 줍니다. 근데 왜 줘요? 지원해 주려고요. 지원해 주려고 주는 거예요, 그걸. 요쪽이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훈장은 자 A라는 대위가 훈장을 하나 받았어요. 전쟁에서 무공을 세워서. 근데 또 무공을 세웠어. 그럼 줘요, 안 줘요? 이제 한 번 받았다고 절대 안 줘요? 주죠. 세 번째는요? 또 그것도 심사해서 오케이 되면 주죠. 예. 훈장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하고 다르다고요? 계급하고 달라요. 저 계급은 한 사람 앞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쪽은 한 사람이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훈장이 이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이런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협동조합으로 설립한 곳이 마을 기업이면서 사회적 기업이면서 중소기업이면서 벤처기업이면서 여성 친화 기업인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왜? 협동조합은 법인격에 속하고 방금 이야기한 이쪽은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훈장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크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경제가 뭐냐? 사회적 경제가 일반 기업하고는 사회적 목적,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좀 다르고 비영리하고는 돈을 버는 게 좀 다르다고 하더라. 근데도 협력과 연대, 사람 중심의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진 곳, 1인 1표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으로 운영하는 곳, 이런 것들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더라. 자, 이게 1번. 이 정도 이해하면 충분한 거예요. 두 번째, 사회적 경제에는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5만 가지가 있더라. 의외로 생각보다 많더라. 야, 심지어는 농협도 들어간대더라. 수협도 들어간대더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좋다. 다 좋다. 근데 의외로 좀 다른 게 있더라. 협동조합, 마을 기업 막 이렇게 섞여 있지만 이게 알고 보면 분류가 딱 되더라. 다 같은 것이 아니더라. 한마디로 법인격이 있고 인증 마크 같은 게 존재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두 개의 관계는 만약에 여러분 친구분들이 야, 뭐 어디 혹시 사회적 경제 좀 아냐? 사회적 경제가 내가 배워봤는데 이런 거 같더라. 야, 그러면 야, 내가 이번에 감귤 하는 사람들하고 한 5명 모여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하나 설립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친구분이 사회적 기업을 하나 세우겠다. 야, 감귤로 해가지고 그 서귀포에도 감귤 뭐 사회적 기업 있더만 나도 그거 한번 하련다. 감귤 사회적 기업을 하나 5명이 모여서 한번 세워볼란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런 무식한 놈.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나? 야, 사회적 기업은 설립하는 게 아니야. 네가 먼저 주식회사든 협동조합이든 설립을 해서 그걸로 사회적 기업은 인증 마크 같은 거라서 나중에 요건 갖춰서 네가 인증받아야 돼. 그건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걸 오케이 되면 지원을 해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퍼펙트. 정확히 이해하신 겁니다.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 마크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 마크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비영리법인도 된다네요. 상법상 회사가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주식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 협동조합 전부 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증 마크를 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저 중에 하나를 설립하셔가지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법인격이잖아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마크라고 했죠. 예, 인증은 아까 왜 해준다고 했어요? 지원해 주려고. 법인격은 뭐 하려고요? 행정과 세무 처리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 세웠다고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그건 이따 이야기하겠다.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럼 아까 소셜벤처 아까 손 드신 분들 있죠? 우리 선생님도 소셜벤처 아까 참여하시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 나 아까 이따 졸릴 것 같은데 앉아야 될 텐데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지금 졸고 계시네요. 자, 여기 다른 분들 열심히 다 잘 듣고 계시는데 유일하게 자, 소셜벤처는 뭘까요? 소셜벤처, 공유기업 이런 것들 있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건 아직 법이 없어요.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셜벤처 하면 벤처가 혁신적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한테 붙여주는 사회적으로 부르는 일.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큰 차이가 있어요. 소셜벤처라고 여러분들은 생소할지 모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요새는 엄청나게 좀 각광받고 있어요.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있어가지고 거기 대상 받으면 1억 원 줘요. 제가 거기 본선 심사위원이고요. 근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거 굉장히 핫한 내용이에요. 아무튼 잘 나가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협동조합이 세웠는데 야, 소셜벤처 요새 좋은 내용으로 나가더라. 에라 모르겠다. 우리 홍보할 때 우리도 그냥 소셜벤처라고 이야기하자. 알게 뭐야, 우리가 그냥 하면 되지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관련 법이 없어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회사가 야, 요새 사회적 기업 어디서 지원도 받고 그런다더라. 그리고 홍보하면 사람들이 좀 좋은 일 하는가 보다라고 혹해가지고 이왕이면 그거 산다더라. 아싸, 그냥 우리 아직 사회적 기업 인증 안 받았는데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자. 그냥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사회적 기업 로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뚝 박아놓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둘의 차이가 뭘까요? 사회적 기업은 법률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회적 기업 정식 인증을 안 받은 데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과태료 1,000만 원, 벌금이 1,00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최고가. 근데 아까 소셜벤처는 법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 소셜벤처라고 하자. 아무 문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이제 중소벤처과학부라는 데서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는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판별해가지고 오케이가 되면 소셜벤처 지정서 같은 것이 나와요. 근데 그건 별 의미 없어요. 한 기관에서 정부에서 그냥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것들은 법이 있기 때문에 아닌 데가 그 내용을 쓰면 과태료 묻니다. 벌금 묻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다가 아니면 친구분들이 협동조합 세웠다, 주식회사 세웠다, 이건 그냥 세우는 거예요.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더라도요, 사회적 기업이다 라고 하면 박수 좀 쳐줘야 됩니다. 왜? 심사를 통과한 데예요. 꽤 어렵습니다. 그거 꽤 어려운 심사를 통과한 데들입니다. 그러니까 8가지 요건을 전부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요새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사회적 기업이 진짜 있으면 박수는 한번 쳐주십시오. 야, 들어봤더니 그거 보통 일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좀 인정해 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요새는. 저희 처음 할 때는 쉬웠어요. 막 줬어, 솔직히 막 줬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자활, 자, 이것도 우리 기념품 좀 준비해 주셨어요? 네. 뭐 하나 좀 해줘요. 2개만 갖고 와봐 주세요. 우리 아까 선생님한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자, 이 4가지가 있는데 색깔이 하나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맞추시는 분한테도 자, 왜 3개는 갖고 하나는 왜 다를까요? 에? 아니시다. 원래 맨 앞줄에 앉으신 분들이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인데 영 아니신데. 그리고 오케이, 우리 선생님 정답.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앞에 제가 수업했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두 분께 묘하게 이 맞추신 분들이 둘 다 까만 옷을 입고 계시네요. 친구분이세요? 공부 잘하는 친구분들을 2분이 주셨군요. 하나는 우선 남겨놓으세요. 정확히 표현하셨죠? 아까 이야기처럼 자활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인증마크고 유일하게 협동조합만 법인격이잖아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달리 해놨죠.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좀 질문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특히 이제 저 4개를 사회적 경제 4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엄청 많았잖아요.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회적 경제 4개 4대장 하면 저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그런 걸 의미해요. 자, 보면 아까 제가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에 그럼 몇 개나 있냐?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데가 지금 3,530개. 근데 사회적 기업 인증은 2가지로 나뉘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주는 인증이 있고, 이 서귀포, 제주 이런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기관에서 임시로 몇 년 동안만 주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을 거치고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증 사회적 기업이 요만큼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한 2,000개, 각각 2,0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만 하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몇 개는 없죠. 제주도는 71개 돼 있네요. 그러니까 3,500개 중에 71개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인증 사회적 기업. 그 정도 있는 겁니다, 지금. 서귀포에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 71개 중에 11개 있네요. 서귀포에는. 그 다음에 예비 사회적 기업, 아까 예비 사회적 기업은 지자체에서 주기도 하고 정부 부처가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한 30개 있네요. 마을 기업이 16개, 협동조합 전체가 60개, 자활 기업이 7개 있네요. 네. 서귀포가 그렇대요.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회적 기업 중에 주식회사 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잘 된 데가 혹시 있느냐 사례를 좀 말씀하셨는데 무수히 많죠.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기업 인증받았던 것 중에 상법상 회사, 즉 주식회사로 돼 있는 데가 1852개나 있으니까 1852개가 주식회사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데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리 센스 있으시네. 기념품을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자, 질문 또 이제 찍어봐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에 매출액이 제일 많은 기업의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매출액 얼마 정도 하면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중에 제일 매출액이 높은 데일까요? 찍어봐요. 그냥 한번 찍어봐요. 그냥 1조 원. 아무튼 오케이. 그다음 또 누구? 1조 원짜리 사회적 기업이 있다. 매출액이. 뭐 찍어보세요. 별로 여러분들 워낙 유복하셔서 그런지 뭐 별로 사은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천억. 1조 원 3천억. 과연 친구분들 중에 두 분 중에 누가 맞을까? 예. 자, 그다음 500억. 대체적으로 이쪽에서만 지금 이야기가 나오네. 가만 보니까 이쪽 라인이 질문은 좀 하시는데 답이 안 나오셔. 자, 얼마 정도? 답이 지금 농담을 하신 겁니다. 답이 안 나오네. 나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다. 예, 얼마 정도? 우리 선생님 5천억 정도. 자,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사실은 이건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그래서 1등부터 10등까지 매출액 순위로, 매출액으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데기 때문에 매출액만 따고 무조건 잘하는 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개념으로 보면, 자, 1등이 4,468억. 예, 5천억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맡으신 꼴이 됐네요. 예, 예. 재밌는 게 제가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7위. 지금 여기에는 324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은 한 4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내용보다는 다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이, 근데 재밌는 게 저 1등이 5천억 정도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제 강의를 정확히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어요. 원래 주식회사예요. 저기가 원래 주식회사고 대기업 SK의 계열사였어요. 최태원 회장이라고 들어보셨죠? SK 최태원 회장이 사회적 경제에 진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실제 그 사람이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책도 쓴 게 있어요. 그 정도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가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계열사 중에 하나를 꼽아가지고, 어떤 계열사냐면 물건 팔아주는, 그러니까 저 SK 계열사에다가 볼펜, 사무용품들, 기념품들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주는 유통회사입니다. 여기를 그냥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아라 라고 해서 인증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5천억짜리 사회적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정도가요, 전부 다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로 사회적 기업이 된 데가 거의 다 잘 되는 데들이에요. 근데 대부분 어떤 데냐? 큰 회사, 대기업들이 관여한 데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거예요. 거기 빼놓고는 아름다운 가게, 제가 있었던 데가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아름다운 가게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러니까 비영리로 해가지고도 저기에서 7위를 하는 한 450억 지금 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가게 그 중고품 파는 매장이잖아요. 근데 거기 평균 가격이 2,000원이에요. 2,000원짜리 팔아가지고 450억 하려고 해봐요. 제가 머리가 괜히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일했어요, 제가. 아무튼 이런 데들이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에도 있습니다. 물론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이런 데가 우리나라보다는 사회적 경제가 훨씬 발달한 데입니다. 그런 데 가면 조 단위가 넘는 매출을 하는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은 약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농협까지 집어넣어야 한 3%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이런 데들 좀 사회적 경제가 강하다고 부르는 데들은 10%가 좀 넘습니다. GDP에서. 제가 다 가봤어요. 제가 다 가봤는데 프랑스가 제일 높아요. 13% 정도 전체 GDP에서.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사례 볼까요? 제가 있었던 아름다운 사회적 기업 1호라고 했죠. 시민들한테 중고품 기증받고 그거 판매해서 그 수익금 갖고 어려운 사람들 돕는데, 여기에 그 서귀포에 CS 호텔 있죠. 거기에도 아름다운 가게 있었던 거 아세요? 거기 아내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표님이, 거기 지금 돌아가셨어요. 여성 대표님께서 저기 아름다운 가게 이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제가 그래서 거기 엄청 비싼 데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서 제가 봤어요. 잘 돼 있던데요. 정말 잘 돼 있던데요. 비싸서 자지는 못했습니다. 예, 하여튼 여기 아름다운 가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려지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문화로 놀이장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 실제 우리나라 여기 제주시에도요 이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버려지는 가구들, 여러분들 버리는 가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깝잖아요, 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죠? 리모델링이 아니고 많이 하시네. 그렇게 해가지고 리퍼해가지고 제대로 다시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좀. 그 다음에 이제 이 잡지는요, 노숙인들만 하는 잡지예요. 노숙자들만 팔 수 있는 잡지입니다. 서울에 지하철 앞에서만 팔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 실제 여러분들 혹시 서울 가시면 지하철 앞에 가끔 보입니다. 저분들이 이거 비기슈라고 하는 잡지예요. 저건 5,000원. 잡지 지금 원래는 3,000원이었는데 올랐어요. 5,000원인데 노숙인이 저거 하나 팔면 2,500원 자기한테 떨어져요. 그래서 2,500원을 저축하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임대 아파트를 얻게 만들어줘요. 그런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원래 영국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는 참 이름이 참 예쁜 사회적 기업인데, 대지를 위한 바느질이라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공정무역 아시죠? 공정무역은 뭐냐면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이 애써서 만든 유기농 제품들을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제값 주고. 실제 혹시 공정무역 커피 드셔보신 분? 계시네요. 공정무역 커피 있어요. 공정무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커피 사업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귤 농사 지시는 분들은, 저도 농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파 파동, 감귤 파동 이런 것들 많이 가끔씩 겪어보시죠. 그러면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대표적으로 커피가 우리나라는 거의 생산 안 되잖아요. 뭐 여기 제주도에서도 커피 생산하시는 분 계신다고는 하지만 거의 드물고, 중남미 같은 데서는 커피 생산을 대단위로 하잖아요. 근데 그 농부들이 보통 돈을 빌려서 농사를 져요. 누구한테? 조폭들한테요.
조폭들한테 많이 빌려요. 그래서 애써서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 커피를 전 세계에다가 유통하는 회사가 여러분들 아시는 네슬레 뭐 이런 큰 회사들이에요. 지들 몇 개 기업이 지들 맘대로 가격을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애써서 지어놨는데 가격이 폭락해요. 그래서 중남미에는 커피 농부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안 생기게 또 이제 안 그러려고 하니까 병충해 안 생기게 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 사람 못 먹을 정도로 막 농약 치고 이런 거 안 하고 유기농으로 제대로 키우고 그 다음에 잘 한 내용을 안정적인 가격에 사주는 것, 이게 공정무역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전 세계 무역 교역량 1등이 뭘 것 같아요? 무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의외로 무기는 가격이 높지 양이 많지는 않아요. 뭐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지만 가장 1번. 에이 설마 커피일까요? 제가 커피 이야기한다고 커피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밀? 밀하고 콩은 우리들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잖아요. 석유죠, 석유. 석유가 1등. 근데 놀랍게도 2등이 커피예요. 그래서 공정무역에서 커피 사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술하는 사람들 밥 벌어먹고 못 산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 작품을 팔아주는 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려운 애들한테, 취약계층 애들한테 교육을 이순신 뭐 이런 그 위인들의 내용을 연극으로 만들어서 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농사펀드라고 일종의 귀농하신 분들 있죠. 귀농 기촌하신 분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옛날에는 농협, 수협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려갖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부로 아직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농사 지을 돈을 빌려주는 회사예요. 사회적 기업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내용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녀온 영국의 역인데, 여러분들 도시재생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재생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많습니다. 여기도 사회적 기업인데 외국 사례인데, 여기가 가보면 영국의 제일 끄트머리쯤에 있어요. 우리로 치면 한 순천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식물원이 있어요. 전 세계적인 식물원입니다. 근데 거기가 원래 버려진 광산, 우리가 아는 철 광산 뭐 이런 게 아니고, 금광산 이런 게 아니고, 고령토 아시죠? 고령토. 도자기 만드는 그 버려진 광산을 지역의 한 정원사가, 지역 출신 정원사가 자기 고향인데 너무 저렇게 버려지고 그냥 막 폐허가 돼 있으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서 저기에다가 식물원을 만들었어요. 이걸 사회적 기업입니다. 제가 저기 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 전 세계에서, 지금은 좀 어렵겠죠,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드는데 거기에서 파는 제품들이나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내용이 전부 다 그 지역 농산물입니다. 저도 이거 하나 사왔는데 제가 술을 안 마셨는데 술은 없어요. 술이 비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제가 요 자료가 이제 서귀포 그 사경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에서 발간한 자료라고 했어요. 나중에 한번 이거 보시고 또는 구해 갖고 보세요. 뭐 여기 찾아가 보시면 또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제주도 쪽에서 여기는 서귀포 내용이고, 제주도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가 많냐? 우선 감귤 관련된 협동조합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감귤뿐만이 아니고 농산물 가공식품 하는 데가 꽤 많아요. 그 다음에 공예,
그러니까 이 관광객들 대상으로 하는 공예품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이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다음에 교육 협동조합들이 또 많아요. 강사 협동조합 뭐 이런 거. 아까 우리 두 분께서는 자원봉사도 하시면서 기타 치시면서 자원봉사도 하시는데, 또 하나가 치매 뭐 그러신 분들한테 가서 강의도 이런 것들을 하시고 그러신대요. 뭐 이런 강의 협동조합도 꽤 많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 마을 기업은 뭐냐?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마을 기업 전통이나 마을 기업의 어떤 사례가 제일 많은 데가 제주도라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못해서 육지에서 강의할 때는 제가 마을 기업 전통은 내가 보기에는 원래 제주도가 제일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마을 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진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안전부가 적은 소관부처입니다. 근데 개념이 딱 이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자원과 자산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것, 이거예요. 자, 이건 인증마크라고 했어요? 법인격이라고 했어요? 인증마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협동조합을 만드신 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인증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금이 뭐가 있냐? 1억 1천만 원 지원해줘요. 1억 1천. 첫 해 예비 마을기업 1천만 원, 두 번째에 5천만 원, 세 번째에 3천만 원, 고도화 사업 네 번째에 2천만 원 해가지고 1억 1천만 원. 그럼 아까 사회적 기업은 뭘 지원해 주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왜 다들 사회적 기업 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왜 그 인증 마크를 받으려고 하는 줄 아세요? 지원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예, 우리 선생님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지원? 마을 기업 지원하고요, 사회적 기업 지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인건비 지원이 나와요. 인건비가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른 뭐 중소기업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는데, 인건비 지원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일자리 지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엄청 지원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최저임금 정도 지원해줘요. 근데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몇 명까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많이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어요. 이게 있고, 아까 이 마을 기업은 1억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안에 마을 기업이 또 좋은 지원 제도가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1억 1천만 원 안에서 인건비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원 사업에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자산비로 쓸 수 있어요. 자산비가 뭐냐면 우리가 그거 지원금 받았다가 우리가 해체하고 우리 사업 안 해 라고 하면 안 돌려주면 내 재산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원 잘 안 해줍니다, 정부 사업에서. 왜?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줬는데 나중에 해산해가지고 그 사람 재산 되는 것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지. 예, 근데 저 내용에서는 30%까지 그걸 살 수 있게 해줘요. 또 더 중요한 거, 임대료를 쓸 수 있게 해줘요. 임대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저거 할 수만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 현황은 행정안전부 분들이 일을 잘 안 하시나 봐. 다른 것들은 제가 전부 다 아까 눈여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2021년 7월 달 기준 통계들을 제가 전부 다 만들어 갖고 보내드렸는데, 여기는 2019년도 12월 달 통계 이후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게으른 게 아니고 이게 최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아무튼 마을기업도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한 1,500개, 지금 많이 늘어서 한 2,000개 가까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마을 기업이 되려면 마을 사람들끼리 5명 이상 모여야 돼요. 그 마을 사람이라는 개념이 서귀포시 같으면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들.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너무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 단위 개념으로 달라져요. 구. 그리고 이제 제주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로 딱 나뉘고, 근데 군 있잖아요. 군. 읍면, 군 뭐 이런 거 있을 때는 군 단위예요. 군이 있는 곳은 전남, 담양, 군 하면 군 단위의 그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거기에다가 주소를 둔 사람들 5명 이상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소재,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 마을마다 마을 재산이 있고 마을의 공통 재산이 있는 제주도 같은 내용이 바로 그 모태라고, 이 마을 기업 사업의 모태라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우수 마을 기업으로 뽑힌 데들을 보면 대충 마을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 있죠. 서울 같은 데는 마을 기업이 뭐가 많을까요? 도시재생 사업, 그 다음에 그 돌봄 육아 이쪽 많고, 그 다음에 격려단절 여성들끼리 모여서 하는 공예품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교육사업, 아까 이야기한 강사, 이런 것들이 도시는 많고요. 지역으로 내려오면 거의 다 영농조합, 농산물, 수산물 가공하는 이런 데가 많습니다. 뭐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 무수히 많은 마을 기업에서 매년 우수 마을 기업을 뽑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도 하나 뽑혔네요. 함께하는 그날 협동조합이라고 아세요? 뭐 여기가 이제 우수 마을 기업에 뽑혔습니다. 2017년도에도 서귀포에서 온평 모다들엉이 뭔 뜻이에요? 뭔 뜻이에요? 뭐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제 심리학과 동기놈 중에 제주도 놈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제주 고등학교 뭐 학생회장도 하고 그랬더만. 근데 그 제 동기 녀석이에요. 대학 다닐 때 그 친구의 늘 지론이 제2 외국어로 제주어를 넣어야 된다. 그거였는데 근데 제가 그때는 제주도를 한 번도 대학 1학년 때 만났으니까 제가 제주도로 와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쯤 제주도로 와서 혼자, 그때는 올레길 없을 때 혼자 걸어서 일주를 했었어요. 그때 할머니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안 돼요. 전혀 못 알아듣겠던데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친구놈한테, 야, 네 말이 맞더라. 이게 완전히 다른 언어더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 부모님하고 통화하는 거 들으면 못 알아듣겠어요. 아방어망만 알아듣겠어. 아방어망은 대충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뭐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기도 해조류나 해조류 효소 가공 판매를 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대충 보니까 농산물, 수산물 가공하는 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마을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2016년도에 우수 마을 기업 서귀포시에서 또 나왔네요. 감귤 가공 판매하는데. 그때 걸어서 일주할 때 제가 감귤 성과장에서 일 좀 해보겠다고 했다가 쫓겨났는데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짧게 한다고 하니까 안 받아주시던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뭐 시간은 없지만 그때요, 여기도 지나갔죠. 서귀포도 지나갔어요. 제가 텐트 하나 짊어지고 한 바퀴 도는데, 텐트를 쳐놓으면요, 이제 집에서 너무 많이 안 떨어진대. 하지만 또 한적한 데다가 치잖아요. 앞에다가 겨울이라서 당근, 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반찬거리하고 감귤하고를 앞에다가 놓고 누가 늘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서귀포에
서귀포에서 중문으로 가는 그 길이었어요. 거기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제가 지쳐가지고 구멍가게 앞에 잠깐 앉아 있었더니 한 분이 딱 우리 어머님 같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분이 여행하는 중이냐고, 예,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몰골이 처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 손을 잡고 가더니 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밥을 잘 차려주시면서 사실은 밥을 먹었거든요, 아침에. 근데 가서 또 주시겠다니까 제가 따라갔는데 너무 맛있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딱 제가 그 나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생각난다고 가서 밥을 잘 차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그때가 겨울이라서 감귤 따다가 막 이만큼씩 무거워 죽겠는데 이만큼씩 따가지고 주셔서 제가 관광하러 왔을 때는 막 바가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주도에 그래서 그 젊은 날에 혼자 여행할 때 그 받았던 호의가 있어서 참 제주도 좋습니다. 그때는 올레길 없을 때 제가 걸었던 그 길이 올레길이더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서귀포시에 16개 마을 기업이 있다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저기 주 사련이라는 데도 있고 뭐 섭지코디 대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도 영농협동조합이라든지 저 수말리 청년회, 그러니까 청년회라든지 아니면 어촌계 이런 데들도 점점 이제 마을 기업 쪽으로 들어오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재밌는 건 제주 쪽에서요. 제주도 여기는 이제 서귀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는 복지센터가 있는 거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에서 만든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어요. 예, 거기 가보면 제주 마을 기업 몰이라고 제주에 있는 마을 기업들의 상품만 별도로 팔아주는 쇼핑몰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이용도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마을 기업 같은 거 관심 가지시면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회적 경제 지원인 거예요. 이거 다 자기들 구축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기에 팔로개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다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 협동조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비영리법인격에 속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다.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이 2만 개가 넘어요. 올해 3월에 2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거 강의하러 최신껏 보니까 7월 달 기준으로 2만 900, 이제 곧 1000개가 되겠죠. 보면 제일 많은 게 도소매업 협동조합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교육협동조합, 강사들 협동조합이 두 번째로 많아요. 그리고 그러세요. 협동조합 뭘 하는 거냐고. 예,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건설협동조합도 있고 숙박협동조합도 있고 운수협동조합도 있고 하수 폐기물 처리 협동조합도 있고 쭉 보다가 금융 및 보험업 협동조합도 있대요. 저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한 번은 저렇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정부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제가 그대로 썼어요. 일부러 써놨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협동조합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다. 한국산업표준산업분류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의료협동조합도 있어요. 협동조합으로 병원을 만들 수도 있다고요.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지금 안산, 서울 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병원을 의사가 포함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만 거기를 이용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사가 우리 가족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는 주치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주치의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협동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법에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만 빼고 금융 및 보험업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생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럴라나? 인천의 공무원이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걸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안 됐는데 법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됐냐? 다시 폐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랬거든요. 이거 안 되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제주도는 협동조합이 293개 있네요. 7월달 기준으로. 네. 근데 이건 일반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격이라서 말 그대로 정부 부처에다 신청해야 돼요. 비영리법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혹시 몇 년 전에 협동조합 다큐멘터리 나온 내용에 제주도에 있는 협동조합이 사례로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유통업 하시는 분들, 친구분들하고 유통업 하시는데 그걸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잘 됐다라는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동네 빵집들이 서울 은평구 가면 동네 빵집들이 크라운 베이커리 뭐 이런 데들 대기업 빵집을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다 망해가니까 11군데가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대기업 빵집 이겨먹으려고. 어떻게? 자기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장이 없으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빵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빵집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이 3천만 원씩 내가지고 협동조합을 차린 다음에 정부 지원금 같은 거 많이 받아가지고 공장을 세우고 11명의 사장님 중에 나는 운영 안 하고 내가 빵 연구를 하겠다 해서 공장장으로 들어가시고 해가지고 빵집을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게 동네 빵내 협동조합이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유지보수 실직하신 분들이 만든 협동조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교육 이런 거 하는 협동조합들도 많다고 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회적 경제에 뭔가를 하시겠다면 지원을 많이 해줘요. 왜? 그래서 지원을 하려고 만든 거니까. 예, 이런 것들을 다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사업비 뭐 이런 것들 재정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컨설팅 해주고 멘토링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마련해 줍니다. 혹시 서귀포 거기서는 공간 지원 해줘요? 그러니까 육성사업이라고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 육성사업에 뽑히면 1년에 3천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한도가 3천만 원이고 평균적으로 한 2천 몇백만 원씩 받는데 여기에 뽑히면 사무실도 줘요. 몇 년까지 주죠? 1년? 네. 그것도 주고. 예, 그래서 요새는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새는 사업할 때요, 자기 돈 안 가지고 사업해도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 중에 하나가 정부 지원 사업 받는 거 계획서 쓰는 강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 사업을 또 저는 심사위원이잖아요. 제가 문광부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행안부 심사위원이기도 하고 사회적 경제 말고도 저는 심사 많이 해요. 제가 기획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뭐 비리비리한 것 같아도 제가 그래도 그런 거 심사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령이 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정부 자금만 받아먹고 사업한다. 이건 좀 한계가 있어요. 정부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 받아먹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정부 자금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초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꼴을 갖추는 것, 이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좋아요. 공간도 지원해 준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왜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냐? 이유가 있어요. 정부나 용역 사업을 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다가 뭔가 물건을 팔 때 있잖아요. 조달청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조달 사업 같은 거 할 때 가산점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가산점이 붙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으세요. 실제 들어가 보면 가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선 구매라고 해요. 공공구매 공공조달 우선 구매 제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4년 동안 법인세가 50% 감면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 지원을 받으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면요, 놀랍게도요, 중소기업도 아까 가능하다고 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회사를 하나 세웠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소기업 관련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 물론 지정서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받을 수 있고, 사회적 기업이 되면 사회적 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법인격은 행정과 세무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근데 인증마크는 지원 때문에 만드는 거다. 그러면 지원 때문이니까 이쪽은 무조건 많이 받아놓으면 좋아요. 여러 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하는 아까 우리 두 선생님처럼 자원봉사를 한다.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좋은 일, 비영리 법인도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일했던 아름다운 가게도 비영리 재단법인이에요. 비영리 법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비영리 법인이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비영리는 중소기업이 안 돼요. 근데 비영리 법인이면서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일부만 이야기한 건데 오만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 써요. 여러분들만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다 알아서 받아갖고 사업하고 있다고. 아무튼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판로개척 지원 사업도 있고 대출, 보증. 사업을 하다 보면 융자 받아가지고 융자가 곧 대출이잖아요. 대출 받는데 이율이 몇 프로? 여기 청년에 속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죠? 한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몇 살까지예요? 만 39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41세까지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거 아세요? 청년이 대표면요 지원금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여성이 대표면 또 많아요. 특히 여성인데 취약계층 여성,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무슨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어야 되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의 거의 전부 다가 취약계층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 그래도 재산도 있고 취약하지 않아.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55세가 넘으면 고령자라는 취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취약계층에 속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오신 분들 중에 55세가 넘은 여성분들이 대표다. 그러면 융자도 3배가 됩니다. 예, 굉장히 많은 제도가 있어요. 다 그냥 수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대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으면 지금 청년이나 여성 대출 같은 거, 대출도 수천 가지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대출 금리가 1%예요. 거의 갖다 써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아까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내용도 깎아주는 거 있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이 교육 사업을 하면 부가세까지 면세해 줍니다. 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 내용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경제기업 자금 조달 관련된 내용이나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지원 제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협동조합이 되면 정책 활용 길라잡이 지원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관련된 이런 식으로 책자로 다 나와 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가 있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형상과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아닙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도 주셨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인터넷에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구글에 검색만 해도 나와요. 다. 요 내용 그대로 쳐보면 다 나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로. 예,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회적 경제에 급 관심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 근데 김재춘 소장은 오늘 비행기 타고 집에 간다더라. 그럼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느냐?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턱대고 그냥 서울에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마다 이걸 지원하는 기관들을 다 설정해 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제주도에는 제주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는 데가 있고요. 제주시, 제주특별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라는 게 있고요. 창업 지원 기관으로는 제주도에 지금 이렇게 여기 있네요. 여기 제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있고, 방금 지금 오신 데들처럼, 자, 이게 여기가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에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직원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이야기를 상담하시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제주도에 가도,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있고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3군데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여기 찾아가서 상담 다 해줍니다. 상담도 해주고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전국 단위로는 어디가 있느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국에 방금 제가 이야기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데입니다. 제가 거기 자문위원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아무튼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민대학이니까 너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지만, 크게 보면 사회적 경제가 뭐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뭐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혼란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법인격하고 그 다음에 인증마크하고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례들, 특히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사례들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어떻게 무슨 지원들이 있고 또 어떻게 이용하면 되고 또 누구를 만나면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꼭 이럴 때 질문하라고 하면 안 하시고 쉬는 시간에 질문하셔가지고 저는 쉬지도 못하게 만드셨는데, 예, 좋아요. 나중에라도 제가 제 이제 연락처하고 그 다음에 또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뭐 혹시나 궁금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 사회적 경제 복지센터를 찾아가셔서 상담도 받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뭐 문자나 아니면 이메일로 주시면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공무원 연금 공단